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 중요한 시대가 또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대박이거든요. 투자자라면 꼭 관심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자, 기존에 누누이 정부가 언급했던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번 대권을 잡는데도 가장 중요한 도시 개발의 일환이었죠. 공급량을 늘릴 때 수도권 일기 신도시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특별법을 언급했고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했죠. 자, 근데 그게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발의안을 내놓고 특별법을 만들겠다라는 주요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는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왜? 기존에 용적률이 있으니까. 결국엔 리모델링밖에는 풀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마저도 상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리모델링 하려면은 개개인 단지 세대당 1억에서 2억 정도까지 자금 부담을 하면서 어거지로 만들어냈어야 됩니다. 단지 규모도 크게 늘어나기가 어려웠죠. 자,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에서도 리모델링 들어가서 잘 된 단지가 손에 꼽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일기 신도시를 리모델링으로 푼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기 위한 특별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기존에는 리모델링밖에 안 되니까 리모델링 값어치밖에 안 되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특별법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되면서 재건축 아파트로 대우받는 시기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돈 냄새가 나는 거죠. 자, 오늘 보도자료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보도자료 보면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자, 전에는 일기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했는데 이름 바꿨네요. 자, 일기신도시로 하면은 그때도 말이 나왔어요. 아니, 무슨 서울은 도정법 이래가지고 재건축하는 거 너무 힘든데 일기신도시가 뭐라고, 너가 뭔데 너만 특별법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걸 의식한 게 아닌가 싶어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야. 근데 내용 보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말만 바꾼 거지 일기신도시입니다. 일기신도시는 현재 5개의 도시가 있죠. 5개의 도시 있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곳은 어디? 분당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이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딜 주목하면 좋느냐? 딴 데 볼 필요가 없어요. 분당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과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재건축 개념이 처음 도입될 때 용적률 그때도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만 가치가 바뀌면서 가격이 일제히 많이 올랐었고 나머지 용적률이 애매한 단지들은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추후에 그 용적률이 변화를 하고 종상향이 되고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가치가 급변한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폭이 높았어요. 그런 단지에 미리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극대화가 됐죠. 자,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기회도 놓치실 건가요? 이번에 일기신도시에 특별법 들어가고 용적률, 용도 상향되게 되면 이젠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 단지로 대우를 받게 되는데 그만큼 파죽지세로 가격이 올라갈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최대한 좋은 가격에 좋은 수익률로 사는 게 바로 현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특별법으로 인해서 사업성도 좋대. 들어가는 돈도 막 지원된대요. 자, 오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입니다. 자,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 이상의 택지입니다. 근데 추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100만 제곱이 안 돼도 인접한 이 단지와 연계된 도시가 있으면은 100만이 안 돼도 통합해서 갈 수 있게끔 완화한다는 내용이 또 있어요. 자, 추진 체계는 기본 방침, 기본 계획, 그리고 특별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이게 또 개발 방식이 독특해요. 대규모 블록 단위의 통합 정비. 블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모아타운. 자, 일기 신도시도 모아타운의 개념이 좀 들어가요. 이게 단지 하나하나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이 아니라 그 일기 신도시만 가더라도 어느 마을 하면서 군락을 만들잖아요. 주거벨트 라인이 만들어지잖아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자, 하나의 단지씩이 아니라 이렇게 블록 단위로 해서 통합 정비를 하는 시스템을 가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세권을 끼고 있는 경우에 복합,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까지 기반을 만들어주면서 도시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대박이죠. 게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 각종 특례와 지원이 집중됩니다.
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도정법에 따르는 안전진단이 아니라 그보다 더 완화된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화, 그리고 공공성 확보하잖아요. 그럼 면제까지 시켜준다고 합니다. 바로 사업 준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원래 토지 용도가 아닌 형식으로도 가고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된다. 최소한 100%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그럼 리모델링으로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리모델링으로 틀에 쌓여있던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도 잘 안 됐었는데 재건축 개념 도입되면서 재건축 단지로 인정을 받으면서 가치가 확 증대되고 이제 진행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리모델링으로 만들어지지 않던 공급량이 재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역세권 뭐 얘기했었잖아요. 입지 규제 최소 지구를 지정한다. 이거는 더한 거예요. 예, 층수도 더 완화시키고 또 용도도 더 완화된 방식으로 간다. 그리고 리모델링 세대수도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현행 지금 15%로 정해져 있는데 그보다 더 세대수 증가하게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업성이 리모델링으로 풀어도 늘어난다. 근데 그렇게 해도 리모델링 누가 할까요? 다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재건축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은 다 된 거야. 용적률 상향하면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걸로 자리를 잡는 거죠. 두 번째, 재건축하면 통합 10년 이상은 걸리잖아요. 예, 보통 그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 이건 또 어디서 따와서 통합심의 많이 들어봤죠. 아까는 블록 단위 모아타운 얘기 들었고 지금은 신통이잖아요. 신통. 예, 신통으로 인해서 5년 걸릴 거 2년으로 줄여두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들어가면 사업 속도도 서울보다 빨리 갈 수 있게끔 모터를 달아주겠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블록 단위로 해서 통합개발 쪽으로 그림을 잡는다. 그래서 단일 사업 시행자, 총괄 사업 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건 뭐냐면 통합개발을 하면 각 단지마다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강남의 재건축 2개, 3개 섞어서 가야 되는데도 서로 싸우다가 결국 따로 가고 뭐 세대수 안 되는 데는 옆에 막 비비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합개발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하나로 두고 지원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잡음 없이. 그리고 가장 일기 신도시 특별법 문제가 되는 게 재건축 들어갈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기 신도시 워낙 큰 이 서울의 베드타운이지 않습니까? 많은 인구가 몰려 살아요. 이게 재건축 들어가면 이주 대책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었고 특별법 나올 때. 그래서 이것도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이주 대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또 이주 대책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시들이 서로 상호 도움을 주면서 추진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정부의 지원이 들어간다.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각종 특혜가 주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초과이익 당연히 발생하죠. 도정법으로 따르는 것보다 더 이득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강제로 용적률을 만들어다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것도 정해서 이거를 그냥 지네가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주변의 기반시설 재투자하는데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균형적인 도시 개발과 세대수를 늘리겠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일기 신도시 등에서 이 10만 호를 추가로 생성해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일기 신도시가 통합해서 30만이 좀 안 되는데 여기서 10만 호를 어떻게 뽑느냐. 재건축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들을 써가지고 당근을 철저히 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추가 공급 물량을 만들고 늙은 도시를 새롭게 바꿔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했었는데 말을 바꿨어요. 이제 노후계획도시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랑 같은 말이니까요. 차등적인 부분 때문에 이름 바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특별법 적용 대상 노후계획도시 이거는 이제 택지 개발했던 곳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성 완료 후에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 이상의 택지를 말한다. 이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 30년, 우리 도정법의 완화인 30년이 아니라 택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20년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늙기 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대응하도록 전략을 짠다라는 거죠. 이게 차후에 1기 신도시가 사이클이 돌아가면 결국 2기, 3기의 사이클까지 미리 정립해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4기 신도시 만들 땅이 없어요. 이제 4기 신도시 땅 없고 나머지는 다 늙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기, 2기, 3기 신도시가 늙으면 이게 노후로 방치할 건가요? 슬럼화가 되게 냅둘 건가요? 아니죠. 요거를 리사이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지금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특별구역 지정. 자, 구역은 주민 지정 제한 또는 지정자 직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심의 그리고 협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된다. 자, 이것도 또 똑같네요. 지금 나오는 뭐 공공재개발이고 신속통합이고 지금 정비사업이 이제 다 주민 제한으로 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일기신도특별법도 결국 주민이 얼만큼 열성적으로 추진하는가, 그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사업인 게 뭐냐, 투자로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게 뭐냐, 지금 도정법보다 완화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업성이 더 크다, 먹는 과실이 더 크다. 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등 이런 게 완화되고요. 안전진단 규제 다 완화 적용되고, 각종 지원, 특례사항 부여. 이게 뭐예요? 내 돈은 적게 들어가고 과실은 크다라는 거예요. 투자할 때 찾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볼게요.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온 완화래요. 자, 도정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바로 사업 지정할 수 있게 면제, 안전진단 면제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일기 신도시 용적률 170에서 230 정도, 평균적으로 200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 지금 이거로는 재건축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안 되지, 리모델링밖에는. 근데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한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종 땅을 3종 땅이나 준주거 등으로 바꾸면서 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용적률만 풀어지고 100% 이상만 추가적으로 지금 주면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상향 수준으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과거에도 여러 강남의 단지들 중에서도 용적률 때문에, 용도지역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싼 가격이었다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갑자기 가격이 폭등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거든요. 일기 신도시가 그런 방식이 그대로 전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분당도 전세가 빠지면서 투자금 적지 않죠. 그 투자금이면 서울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정도인데, 자, 끝단 가격, 이 본연의 가치가 저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가격도 싸다는 거예요. 리모델링만 생각하고 투자하던 그 금액이 주변에 있는 뭐 학교라던가 살기 좋은 환경만 보고 하던 가격이 재건축 개념이 도입되면서 재건축 대우를 받는 단지가 되면서 가격이 그만큼 오를 폭이 증가했다. 투자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리모델링 경우에는 뭐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서 현행보다 뭐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리모델링으로 갈까요? 당연히 어떻게든 재건축으로 가려고 하겠죠. 자, 그리고 속도도 빠릅니다. 절차 간소화. 모든 노후계획 도시 정비 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사업을 촉진하고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법과 유수한 방법으로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발표한 이 특별법이 2월 발의될 내용입니다. 자, 노후계획도시 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게 2월 발의 예정이에요. 말 바꾸면 뭐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또 말 바꾸면 우리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뭐다? 분당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부가 강력하게 밀었던 선거에 활용됐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기 신도시 지을 땅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1기, 2기, 3기 전부 다 또 리사이클로 방향을 잡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처음 사업성이 증대되는 그 패러다임, 새로운 파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분당의 아파트 가격 싸지 않죠. 가격 빠지긴 했지만 전세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투자금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에 들어가는 단지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파트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노하우를 접목해서 강남의 재건축에 활용했던 투자 전략을 사용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뭐냐? 자,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갑자기 인기가 있고 떡상했던 투자법이 있어요. 하도 주택 규제하니까 재건축 예상 단지 내에 상가 투자법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단지들을 제가 세세히 그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는 원래 비쌌고 상가는 원래 쌌었거든요. 근데 이 상가에 입주권을 주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상가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어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원래 상가는 상가로 평가받다가 이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까지 이게 폭등을 했거든요. 3년 만에 이 상가들이 3배, 4배 오른 상가들이 수두룩해요. 강남에. 자,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를 하려면 가치가 크게 변화하는 부동산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증대할 수 있는 성장주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수익성을 크게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강남 사이클 그대로 가는 데가 어디다? 분당. 자, 분당이 이렇게 재건축 개념으로 가면 강남 그대로 따라갑니다. 강남도 재건축이 인기 많다가 추후에 그 아파트 입주권을 상가에게도 부여하면서 상가 가치가 일제히 올라갔듯이 분당도 그렇게 될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자, 지금 분당은 아직 특별법이 확정돼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단지 내 상가가 굉장히 싸요. 자, 분당의 아파트의 평당가는 7천, 8천, 뭐 1억 이 정도 수준이지만 상가는 굉장히 싸게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찾았을 때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상가를 찾아도 이게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세가 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맞춘 최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당에 포커스를 해서 여기서 가장 적은 가격으로 크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남의 투자 전략을 그대로 활용한 썩장 투자법, 오래된 단지 내 상가를 활용한 타겟 전략,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항과 그리고 안목, 제가 뽑는 단지, 좋은 단지까지 함께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풀어낼 예상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강의 참석 신청은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재건축 관련해서 상가, 오래된 상가의 평가, 그리고 현재 입주권을 어떤 단지들이 줬더라, 그리고 입주권을 주려면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설명드리고, 지금 분당도 투자하려면 최소 4억, 5억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면적 작은 건 뭐 3억 이하도 있겠지만 4억, 5억은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말한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1억 이내로 대지집은 5평 확보할 수 있습니다. 1억으로 끝내는 분당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 이게 또 하나의 큰 기회거든요.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시드로 나중에 과실까지 얻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1기 신도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의안에 대한 사항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추가로 제 강의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